예,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성수입니다. 교육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로 재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됐죠? 이제 3년 한 달 좀 3년이 넘었습니다. 넘었죠. 예. 네. 문재인 정부의 그 교육 공약, 주요 공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내용들이 있죠? 제일 우선적인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교육에 예. 대한 국가의 저기 책임을 높이는 보시면은 것이고요. PPT 보시면은 뭐 주요 공약들 나와 있습니다. 네. 공교육을 혁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 고교 학점제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또 교장 공모제, 또 대입제도 단순하고 공정성 높이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교육 관련 통계를 보면은 학생 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2017년 583만 명에서 작년에는 544만 명으로 무려 39만 명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교육 관련 예산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2017년 44조 7천억에서 내년은 64조 3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2017년과 대비해 보면은 19조 6천억이 증가해서 43.8%의 증가율이고 교육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고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학생 1인당 교육 예산도 800만 원에서 작년에는 985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이르렀고 작년 대비해서 23.2%가 증가한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아주 건설적인 교육 공약을 내걸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우리 교육부총리께서는 문정부의 교육 정책을 100점 만점을 이렇게 평가하면 한 몇 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로 제가 평가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성공적인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초중 등 분야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공공성을 훨씬 더 높였고요. 고교 무상교육을 또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그 학력 수준이라든지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앞서 이제 공약들 주요 공약 제가 보여드렸는데 한번 공약별로 하나씩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공약별로 살펴보기 전에 한번 전체적인 한번 교육 관련 객관적인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우리나라 중고생들의 기초 학력 수준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에 거의 보면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그 국영수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거의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것은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면서 생겼던, 그러니까 작년에 2017년하고 2020년하고 비교입니다. 예, 2017, 18, 19년도는 조금 등락이 있었고요. 19년에 어쨌든 저 지금 비교해서 두 수치를 작년과 가지고 저는 말씀을 비교했을 때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초학력 미달자가 13%가 넘고 있습니다. 또 다음 한 통계 보십시오. 대학 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경쟁력 이거는 뭐 전 세계가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국내 대학 경쟁력 최근에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보면 10위권 안에 2년 동안 아무런 대학도 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20년과 올해를 비교해 볼 때 주요 대학들의 국제평가 경쟁력이 줄줄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사교육비 경감하겠다 그랬는데 사교육비 줄였습니까? 뭐 결과적으로 보면 사교육비가 좀 늘어난 건 사실. 좀 늘어난 게 아니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8년, 19년 사이에 1년 사이에 1조 5천억이 늘었는데 1조 이상 늘은 거는 관련 통계는 한 이후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그전에는 오히려 사교육비가 줄어들었고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한 조금 늘었습니다. 7% 상승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에 무려 25.4%가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입니까? 의원님, 저게 어떤 통계인지는 저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다음 고교 학점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시범 실시 중인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고교 학점제. 예, 시범 연구 학교가 전체 일반 고등학교의 한 60% 이상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까?
뭐 현장에 따라서 그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범 연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런 만족도. 저희가 직접 현장에 조사하고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고교학점제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학부모, 교원들 시범 실시되는 학교들에 이런 학교 관계자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는데요. 보완해야 될 대책들은 자, 있겠지만요. 보십시오. 만족도는 이게 그렇지 지금 않습니다. 제대로 의원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선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좋아하는 과목, 선호 과목에 수강 신청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은 전혀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과목을 들으라고 억지 강요하는 사례도 나오고요. 예를 들면 의대를 희망한 학생이 수학 과목을 신청했는데 정원이 꽉 찼다고 체육 과목 들으라고 한답니다. 이런 사례도 발생되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해 그나마 보겠습니다만 고교 학점제 그 도시 지역은 낮습니다. 농촌 지역을 보면은 학생 수는 적고 교원도 적은데 이렇게 고교 학점제를 하라고 그러니까 특히 교원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교원이 두세 개 과목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따로 제가 길게 설명할 시간 설명을 못해서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혼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고등학교 배정되는데 시범 학교가 아닌 학교에 배정만 돼도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지금 학생들 학부모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 2025년부터 시행한다 그러더니 무려 2년을 앞당겼습니다. 도대체 어떨까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PT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장 공모제입니다. 최근에 현직 교장이 교사를 몰래카메라로 이렇게 한 게 발각이 돼서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저 학교 학생들, 학부모, 교원들은 어떻겠습니까? 저 학교 교장이 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즉각적으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 보기 힘들죠. 네. 이 교장 공모제가 주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교장은 정교조 교사 출신으로 교장 공모제를 응모해서 선발된 교장 그런 공모제로 선발됐긴 했지만요. 저 저분은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저는 그 정교조 교사 출신으로 교장 공모제로 선발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부총리 말씀 잘하셨는데 이 교장 공모제, 내부형 공모제는 그런 자격이 없어도 교장 자격 연수를 받지 않아도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임용된 교장을 보니까 전체 교장의 65%가 정교조 출신입니다. 심지어 광주, 부산, 울산, 강원은 100%가 정교조 출신입니다. 전체 교원 중에 정교조가 몇 명이나 되죠? 몇 프로죠? 의원님, 내부형 교장은요. 전체 교장의 지금 그러니까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되는 경우는 전체 교장의 1% 정도밖에 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비율만 말씀드린 거고 전체 교원 중에 정교조 출신이 몇 프로나 됩니까? 글쎄요, 제가 그 퍼센테이지는 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추정되기로는 한 5, 6반 전체 교원이 한 1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0% 정도인데 이렇게 65% 특정 지역은 100%가 정교조 출신이 교장이 됐는데 이분들이 정교조 출신들은 일반 교원들에 비해서 뭐 특별한 영향이 있는 겁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대학 입시 부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님 좀 공정한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신다고 말씀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 가지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의 딸 많은 수험생 국민들에게 부모 찬스 참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이 밖에도 수능 절대 평가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으니까 4개월 만에 또 핵 뒤집었지 않습니까?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이것도 또 갑자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또 앞당겼습니다. 2025년 일괄 전환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질의 시간 20분에서 15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고 그렇게 좀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도 문제입니다. 지금 국가장학금
지금 교육부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가장학금입니다. 이 국가장학금 제도는 2012년부터 이게 도입해서 그동안은 사실은 기초 차상위 저소득 계층을 위주로 정액이 되어 왔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주로 중상위 계층들을 학생들을 위한 그런 장학금이 많이 정액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월 660만 원이 넘는 그런 7구간 이상 지급 단가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등록금 경감률이 있어가지고는 사립과 국립에 다니는 학생들 경우에 사립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감률보다 소득이 높은 국립대 학생들의 경감률이 높은 그런 역차별 현상도 좀 나오고 있죠. 다음은 그 국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2015년까지 무려 18조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노후된 그 학교 시설물뿐만 아니고 그린 뉴딜, 넷제로 이런 명분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학교 개량, 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많죠, 부총리님. 일부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취지나 설명이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취소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일부 그 온실 감축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특히 해당 학교 학부모 학생들하고 충분한 소통 없이 하다 보니까 저렇게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하고 긴급한 겁니까? 이 사업이?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질문하고 바로 또 답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차기 정부 만약에 민주당이 이게 재집권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를 보면은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교육 관련 특별한 공약 비전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내놓은 거하고는 제1성으로 내놓은 거라고는 교사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보장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유경 교육대전한 위원장은 교사 정치활동 보장과 관련하여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교원의 정치활동 부총리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갖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 많이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그 검사 자격 사칭이라든지 음주운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해서 4번의 그런 여러 가지 범법으로 4번의 실형을 사실은 받았었고 욕설, 친인척에 대한 욕설, 거기다 이 논문 표절 문제, 논문 표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27%, 20% 표절률이 20%를 넘고 있습니다. 특정 대부분 학교에서는 논문 표절률이 10%만 넘어도 논문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가천대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사랑은 참 각별합니다. 이렇게 지도교수 논문 표절한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지도교수의 논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교수를 포함해서 가천대 교수 25명은 이재명 교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 앞두고 있을 때 이재명 지키기 범죄에서 활동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절 시비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는 태도를 바꿔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어디 이름도 모르는 대학에 석사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모교에 대해서 모욕적인 또 발언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또 막상 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는 벽보에 또 딱 같은데 석사학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개방형 고장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범법 사실이 있고 욕설도 하고 또 논문 표절도 있고 만약 이런 분이 자격 요건이 돼서 내부 개방형 교장에 공모를 한다면은 교장으로 이게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 교장 공모제의 취지는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젊은 분들도 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다양한 제도 중에 하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이 된 경우는 전체 교장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장 자격증이 확대 없어도 해석하지 않아 주셨으면 교장 좋겠습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을 할 수 있죠. 지금 일정 요건만 되면은. 근데 저런 경력이나 이게 저런 내용을 가진 분이 응모를 하면은 이게 선임이 될 수 있겠느냐? 선임이 됐을 때 학부모 교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씀. 교사와 교장은 교직
그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죠. 이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참 상당히 좀 이상한 일이 우리 국회 도서관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통 대학교 논문이 석사학위 논문이 발표가 되면은 파일을 학교에서 국회 도서관에 보내서 등재가 되는데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의원실에서 검색이 안 됐어요. 11월 달부터. 원래부터 검색이 안 됐느냐. 도서관에 있던데 갑자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검색이 안 돼서 조치가 된 겁니다. 국회에서 검색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걸 알고 있습니까? 국회 도서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이 그동안 계속 이게 공개가 됐었는데 갑자기 왜 최근에 며칠 동안 공개가 안 되도록 됐던 겁니까? 내용 보고 못 들었습니까? 예, 국회 사무차장입니다. 실무자 입력 우려로 서비스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자세한 그 경위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고 외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도 알아서 그렇게 한 거라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해서 이런 상황이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화끈한 걸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